자, 계속해서 이론적인 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theoretical 또는 maximum mole of hydrogen produced.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소의 몰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식은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B라고 있죠. 이게 기질이 몰당 생산될 수 있는 수소의 양론적인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테이트 같은 경우는 1몰당 8몰의 수소가 생산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V는 볼륨이고 이건 이 뭡니까 농도 CS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MS 쓴 것이 이것은 기질이 분자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질이 뭔지 특정할 수가 없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COD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COD가 얼마큼 변화되었느냐. 여기 보는 라지 Y가 있죠. 이거는 하이드로전 일드가 됩니다. 자, 바로 앞에 봤던 것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면은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이건 다 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니까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이드로전,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R하고 밑에 아래점자로 CAT 이렇게 저게 캐소드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오버올 하이드로전 리커버리 RH2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요것은 앞에서 본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하이드로전 이일드와 더불어서 실제로 논문을 우리가 쓸 때 이거를 제시를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는 어떻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수소는 캐소드에서 이제 모아집니다. 이 캐소드에서 생산이 돼서 이게 이제 이걸 모아서 우리가 부피를 측정 이제 하잖아요. 근데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실제로 캐소드에서 얼마큼 이게 모아졌느냐. 근데 뭐에 대해서 이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론적인 값, 쿨로믹 에피션시로부터 측정한. 그러니까 이제 캐소드 수소가 생산이 되려면은 프로톤이 이동해야 되고 용액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회로를 통해서는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 2몰당 수소 1몰이 생산이 돼서 밑에는 여기 2F 2를 붙였어요. F는 패러데이 상수고. 근데 이제 전자가 이동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죠, 여러분요? 전자가 얼마큼 이동했느냐? 전체 전하량.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일정한 시간에서 이렇게 뭐 시간 0부터 t라고 하면은 전류를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EF로 나눈 거니까 이것이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소의 양이 됩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1이 되면 좋은데 1이란 거 뭡니까? 그 이동한 전자가 그 전부 다 양성자를 환원시켜서 수소 생산에 다 쓰였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이 안 돼요. 전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톤을 환원시킬 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로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거나 뭐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얻어진 여기 수소의 몰수를 여기 그 흐른 그 전하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그 양 요게 요거니까 그 분모 이것으로 나눈 값이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는 상당히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캐소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수소 생산 그러니까 양성자 환원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버 포텐셜이 과전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일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저희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꼭 일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 캐소딕 하이드로전 리커버리를
그냥 무조건 1로다 놓고 그냥 논문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기에만 미생물 전기분해 존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은 이건 개념이니까 다른 이제 수소 이제 생산 그러니까 이제 광촉매를 사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 생산하는 데도 다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걸 일로다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생산된 수소 양 그러니까 이 수소를 포집을 해서 그 부피를 실제로 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논문 읽을 때마다 좀 약간 유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념은 이제 아시겠죠? 반면에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는 이거와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 넣어준 기질로부터 얻어지는 수소의 양이 얼마냐 그 비를 갖고 따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는 여기 캐소디 하이드론 리커버리보다 더 작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질이 전부 다 산화돼서 나온 전자가 전부 다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캐소딕 쿨럼릭 에피션시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전자가 이게 발생됐다 해도 전극으로 이동이 되면 좋은데 용액 중에는 다른 전자 수용체로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쿨럼릭 에피션시는 1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버올 하이드론 리커버리는 쿨럼릭 에피션시와 캐소디 하이드론 리커버리를 곱한 것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CE는 일반적으로 이제 1보다 항상 작으니까 RH2는 RC8보다 항상 작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회수율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이제 얻어냈느냐, 회수했느냐, 어디서 회수하는 거죠? 어디서? 당연히 그렇죠. 넣어준 기질로부터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질에는 이제 미생물의 기질을 분해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수소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곧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면은 그 열이 나오죠. 열은 에너지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얼마큼 얻을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에서는 외부에서 전압을 가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소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만큼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비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해 줘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이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MEC는 외부에 낮은 저항을 달아주어 전류를 측정했어요. 초창기에는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기가 좋아서 그냥 외부에 저항을 달아줘서 이제 그 양단에 이제 뭐죠? 전압을 재서 오hm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쟀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기가 저항 없어도 그냥 다 측정해요. 그죠? 이때 MEC에 공급되는 에너지 W 인풋 에너지예요. 이건 뭐 전기 에너지입니다. 저항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만큼 적은 값이다. 그죠? 이거는 그냥 초창기니까 한번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잘 보세요. W 여기 PS라 쓴 건 파워 서플라이어 외부에서 파워 서플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워 서플라이의 이건 전력이죠. 전력. 아니 에너지니까 여기다가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이제 시간 하면 이게 에너지 단위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인풋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외부에 낮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을 이제 실제로 셀에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죠? 위에 의해서 구한 것에다가 여기 저항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 그죠? I 제곱 R 하고 이걸 빼준 다음에 전체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요 뭡니까? 요 뒷부분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이런 관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공급된 에너지를 수소의 몰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풋 에너지를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나누면은 이론적인 값 이것을 얻는다.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소가 발생해서 이것을 포집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수소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외부에서 이게 공급한 에너지가 이만큼 되고요. 그때 이제 발생한 수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요 수소 에너지. 근데 이제 수소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걸 연소율로 측정해요. 수소를. 그죠? 그래야 이제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이제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잖아요. 그런데 생산물이 물이죠, 물. 액체 물인 경우가 있고 수증기 형태로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액체를 기체로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값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액체로 될 경우에는 여기 델타 H는 엔탈피입니다. 이제 열이니까 이제 엔탈피가 되겠죠. 엔탈피 변화가 여기 물이 될 경우에는 285.83 킬로줄 퍼 몰입니다. 반면에 수증기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로 될 경우는 어때요? 이거보다 좀 작아요. 24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연소하면 결국은 수증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의 값을 씁니다. 근데 고위 발열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우리 계산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죠? 보통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타를 우리가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산된 수소로부터 얻어진 그 발열량을 넣어준 그 에너지 투입량으로 나눈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W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이 경우에는 외부에 저항이 있는 경우니까 사실 우리는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밑에 거를 사실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 우리 이건 위에 거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에탄은 수소가 함유하고 있는 발열량 나누기 넣어준 인풋 에너지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 값을 다 집어넣고 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 이제 F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고, 그죠? 또 수소의 발열량을 또 계산해서 구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뭐 어떤 일정한 숫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요 뭐 식을 외우실 분은 외우시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아주 이제 중요한 여러분 한 가지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넣어준 에너지가 파워 서플라이 통해서 넣어준 에너지가 WPS라고 나와 있죠. 그때 수소가 함유하는 에너지를 WH2 그죠? 그런데 그러면 기질의 포함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제 자동차 한번 내연기관을 한번 생각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에는 어때요? 효율이 한 30% 넘기기 별로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 30% 내외 정도 됩니다. 암만 높아도 아마 35%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개솔린을 집어넣잖아요. 개솔린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자동차가 이제 그것을 가는데 그죠? 우리가 목적은 자동차 움직이는데 쓰는 거니까 그죠? 그때 이제 메카니컬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카니컬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 자동차에 넣어준 그 개솔린에 포함한 에너지로 나눈 것이 이제 효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카르노 사이클 효율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얻어진 수소 에너지와 또 뭡니까? 넣어준 기질에 포함한 그 에너지를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요 에너지는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W and 에타 W라고 이제 표시된 것은
이건 기질은 여기서는 무시가 된 겁니다. 기질은 무시가 되고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준, 그죠? 외부에서 넣어준 그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만 본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요 에타 W는 100%를 초과해요. 어떤 경우는 무진장 초과합니다. 뭐 200%, 300%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느냐? 이거 무슨 에너지가 생산된 거 아니냐? 음? 에너지가 창조된 거 아니냐?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뭐요?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그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100%를 훨씬 초과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십시오. 그 MEC 공정은 유기물이 포함된 에너지 함량과 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소가 함유한 에너지는 추유한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뭐 헷갈리실 텐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실제로는 이게 자발적인 반응이라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비자발적인데 이게 완전 비자발적이 아니고 약간만 우리 연력학적으로 계산한 거 그게 이제 그 약간의 그 비자발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100%가 넘는 거예요. 남은 초과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에너지가 창출이 됐느냐? 그건 다 그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그 나머지 부분을 감당한 겁니다. 그죠? 미생물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유기물을 분해하잖아요. 이것은 미생물 고유의 그런 말하자면 신진대사 그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100% 넘는 것은 실제로는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냥 전기 에너지만 투입한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따지면은 100%가 훨씬 초과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기질에 들어있는 그 유기물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100%보다 작겠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요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집어 넣는 거 그거는 저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 미생 기질도 있잖아요. 기질도 사실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폐수에 있는 유기물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직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는 전기에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100%가 넘는 거예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 전기분해는 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를 창출해서 도와주는 어떤 부분이 없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전기 분해에서는 어때요? 순수하게 전기 에너지에 의해 물이 분해되므로 실제 에너지율은 50 내지 70%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얘가 있어요. 환원 전극조에서 생산된 수소의 100%가 회수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인가 전압에 달라지는 양상을 도식화하고 공급된 에너지가 생산된 수소와 등가가 되는 지점을 계산하라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문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한번 더 계산해 보겠어요. 그죠? 환원 전구의 수소의 100% 회수된다. 그러니까 캐소딕 하이드로젠 리커버리가 RCAT가 1이란 거예요. 1.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정의에다가 그냥 넣고 이제 풀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먼저 분모부터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여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전류 곱하기 어, 시간 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죠? 저게 되죠. 이제 쿨롱이 됩니다. 쿨롱.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페르데이 상수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식을 쓰냐면은 요 위에서 요 식을 쓰면 돼요. 요 식을 그죠? 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위에는 이제 수소에 이제 함유된 에너지니까 우리가 이제 요 지금 쓰면 됩니다. 수소의 발열량. 근데 KRCAT는 1이라고 그랬죠. 수소의 발열량 요 여러분 요 식을 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수소의 발열량을 여러분들이 285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85.83kJ/mol. 그래서 이제 그의 단위가 kJ/mol일 경우에는 이게 19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이제 도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왜냐면은 인과 전압에 따라서 에너지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뭐 도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인과전이 높아지면은 이제 전압이 커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넣어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 수소의 그 에너지 효율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여러분 한번 교재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된 에너지가 생산된 수소와 등가가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수소 100을 얻었다. 에너지적으로 봐서. 아니면 50을 집어넣어서 50을 얻었다. 이게 등가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요거를 1로다가 넣고 풀면 되는 거예요. 1. 그죠? 1로다 넣고 풀면은 여기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나오죠. 이때가 바로 1.48V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이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하면은 여기 에너지 효율이 1보다 작게 되어서 MEC의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걸 보십시오. 한번 밑에 요 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 넣어주는 뭐죠? 이 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만 봤는데 실제로는 기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있어요. 기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죠? 사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죠? 여기 기질을 우리가 완전히 연소시키면은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 근데 얻어지는 수소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다. 요거 그 에타 S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우리 MEC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넣어주는 기질에 포함한 에너지도 있고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로 공급한 에너지도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분모해서 줘야 됩니다. 그죠? 요 두 개를 써줘야 돼요. 기질과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 분해 수소가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그죠? 여기 이제 기질이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당연히 여기 기질의 몰수에다가 기질의 연소열 곱하면 됩니다. 그죠? 델타 HS는 기질의 연소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연소한다는 것은 상상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니까 요 반응에 대한 델타 HS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일반학 시간에 봤습니다.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는 뭡니까? 이거는 상태함수,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델타 H 빼기 반응물의 델타 H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성물의 델타 H는 어떻게 되죠? 여기 CO2와 물이 생성되니까 CO2의 그 생성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표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93.51 곱하기 2. 그리고 요것도 더해요. 이거 물에 대한 거 다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아세테이트 그죠? 이걸 빼야 되죠. 아세테이트 연소열. 그리고 이게 원소에 대해서는 그 연소열이 제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얼마냐면은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몰당 연소열이 870.28kJ이 됩니다. 상당히 크죠. 왜냐면은 더 연소해서 나눠질 게 많이 쓰니까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하는 방법을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기질까지 그죠? 넣어준 전기 에너지와 기질까지를 고려한 에너지 효율을 또 항상 논문에는 써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뭐죠? 이거는 기질이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서 요 식에다가 다 집어넣고 풀면은 여러분 이거 굳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만약 이걸 제가 문제 낸다면은 요 식을 다 제가 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넣어준 전기 에너지와 기질까지 고려한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질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앞에 요거만 새로 남습니다. 요거만, 그죠? S가 저러면 요거만 남는데 기질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근데 이제 밑에 이건 뭐 한번 그냥 예제로 들은 건데, 예로 공정의 효율을 조사한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분해의 기질과 여기 우리가 저 뭐죠, 전기에너지 분해, 이저 전기에너지 뭐 이렇게 따지는 거, IN, EIN 이거 뭡니까? 전기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분율 얼마냐?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S는 뭡니까? 기질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분율. 요 WIN 대신에 WS 쓰면 돼요. 그래서 1-EIN이 되죠.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이 되죠. 왜냐하면은 넣어준 에너지원이 기질하고 전기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